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예상했죠. 90%에 가까운 어떤 득표율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변, 반전 이런 건 없었습니다. 어제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변 없는 이재명 압승. 누적 득표율을 이재명 89.77, 90% 가깝습니다. 압승, 압권,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다 됩니다. 김동연 6.87%, 김경수 3.36%. 두 사람의 표를 합쳐도 10% 살짝 넘네요. 네, 10% 살짝 넘습니다. 자, 89.7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 하면 김대중 78.04, 박근혜 83.97. 자, 보수, 진보 보수 양당을 대표하는 대표 인물 김대중, 박근혜조차도 89%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89.77을 한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민주주의가 맞느냐, 너무 수치가 높다 보니까 아버지 이재명 후보 추대식이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도 비명 행사 공천 덕분이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겁니다. 민주주의인데 이 90%라는 숫자가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거든요. 송 후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89.77%는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입니다.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는 저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과연 몇 %가 나올지, 물론 거기도 역선택 방지를 해서 네.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만 투표를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책임당원과 권리당원과 대의원에서 90%에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당 일극 체제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죠. 네. 특히 룰을 바꿨지 않습니까? 룰을 그렇죠. 그때 국민선거인단에서 그 당원 중심의 정당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그래서 당원들이 많은 투표권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바꾼 상황에서 이 투표를 한 것이고, 또 특히 그때 비명 행사를 하면서 네.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거의 다 친명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측면이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무슨 의미냐 하면은 결국은 이번에 선출이 되는 것은, 후보로 선출이 되는 것은 확정이 됐지만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네. 견제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내부에서 견제 세력이 없어집니다. 보통은 한 이 정도 되면은 2등을 한 사람이 나중에 1등을 한 사람이 후보가 돼서 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2위 후보가 당권을 가지면서 이렇게 있고 좀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당권을 전체는 못 가져간다 해도 일부분 세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상황 되면은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견제 세력이 없어져요. 견제 세력이 없어지고 또 입법권도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법권도 장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독주 체제가 좀 예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엿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정은혜 의원님,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비판, 그리고 견제 세력이 없다는 건 이재명 대표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뭔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선출되는 과정이 없었고, 그냥 추대 형식, 그리고 토론회를 보더라도 공격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용조용한 가운데서 흥행에 실패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본선에서의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는 어제 그 현장에 직접 참석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크게 남은 거는 한 여성 당원의 눈물이었는데요. 눈물이요. 네, 이재명 그 당대표가 후보로 당선이 되고 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눈물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당내에 여러 후보들이 있고 경쟁을 통한 당내 후보에 선출이 되고 그 통합하는 과정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조기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대선이 이루어져 있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번의 대통령 후보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대를 했다 그런 식의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유심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당원들, 대의원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네. 그 결과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 재외국민 투표에서요. 90%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는 해외에 계시는 우리나라의 동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개헌이 있었고 내란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저는 객관적으로 오히려 아웃사이더에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 수락 연설에서도 통합을 14번, 성장을 5번 언급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선대위도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그 선대위에서도 저는 통합적인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신다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첫 공개 일정 조금 전에 영상이 살짝 흘려 나갔는데 서울 현충원을 찾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뿐만 아니라 이승만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까지 참배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인데요. 조금 전 영상입니다. 아마 중도 보수표를 의식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해석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